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오늘도 시작은 코팅된 거 다 갖고 계시죠? 네, 오늘은 238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도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오늘도 프린트물을 좀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 용익 물건하고 무슨 물건? 담보 물건. 고민 끝에 만들어 왔으니까 오늘 좀 빨리 나갈게요. 좀 이거 보시고서 그럼 다음 주 또 이제 계약법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드릴게요. 아셨습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용익 물건, 담보 물건 제가 정리한 거니까 잘 책에다 껴 놓으시고서 자꾸 보세요. 자, 오늘은 일단 238페이지 갈게요. 점유보호 청구권. 무슨 권 돼 있습니까, 지금? 점유보호 청구권.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한 장짜리 보세요. 한 장짜리 보시면은 맨 밑에 물건 개수가 몇 개? 점소, 지지전, 유질전. 그럼 항상 본건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렸죠. 이 물건은 본건부터 시작하면 세월이 지날수록 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권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가정해 놓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좀 추상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뭐요? 자꾸 본건부터 연습하세요. 그러면 1번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요거 이제 본권 소속이 아닌 점유권이죠. 소유권 할 때 어떻게 한다? 2번 할 때 본권 대표 소유권. 그럼 거기 우리가 말하는 거기 물권적 청구권도 본권 아닌 점유권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 본권 대표 2번 소유권 물권적 청구권도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는 지금 238페이지는 어느 걸 두고 하는 얘기일까? 본권 아닌 1번 점유권 물권적 청구권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세요? 본권 대표 소유권 물증은 별도입니다. 이건 뭐만 있으면 돼요? 점유만 있으면 인정해주는 권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소유권 갖고 있는 사람은 1번 점유권 갖고 있을까 안 갖고 있을까? 거기 2번 본권 대표 소유자는 뭐다? 본권 아닌 점유권 갖고 있겠지. 그죠? 그럼 이제 본권인 지상권 갖고 있는 사람은 본권 아닌 1번 점유권 갖고 있을까요? 응? 거기 지상권자 있잖아요. 2번, 3번 지상권자 있잖아요. 모두 내려와요? 점유도 내려오겠지. 근데 여기 지역권 있죠. 그 본권인 지역권 갖고 있는 사람은 본권 아닌 1번 점유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본권인 전세권은 모두 있을까? 본권 아닌 1번도 있겠죠. 즉 거기 지상권 있는 사람은 몇 번도 있다. 숫자로 1번 있죠. 근데 그 지역권 몇 번이죠? 4번 본권 지역권자는 점유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거기 전세권은 뭐가 있을까? 점유가 있죠. 당연히. 자, 유치권은 사실은 유치권은 순서가 본권 아닌 1번 점유하다가 눈도장 찍었어요? 그러다가 그 물건 관련 비용 지출 상한 채권 때문에 본권인 유치권 몇 번을 갖는다? 6번을 갖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먼저 뭐가 돌다가 1번이 돌다가 그 물건 관련 비용 지출 상한 채권 때문에 몇 번? 본권 유치권을 행사한다. 그런 얘기죠. 그죠? 질권은 시험법 아니니까 탈락하고 저당권, 본권인 저당권자는 본권 아닌 1번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은행 채권은 본권인 뭐는 있어도 저당권은 있어도 그 목적 부동산 가서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습니다. 아시습니까? 이게 보란 얘기예요. 지금 점유권 물증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고 해요.
그럼 물어봅시다. 그러면 소유권 있는 사람은 점유청권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있겠죠. 그럼 본권 지상권자는 점유청권이 있다 없다? 있다. 본권인 지역권 갖고 있는 사람은 본 물청이 점유권 없겠지. 전세권자는 있겠지. 유치권은 필수지. 점유가 생명이니까.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점유청권이 없겠죠? 그래서 물권 비밀은 점유야, 점유. 총칙 비밀은 뭘였을까요? 쟁반. 총칙은 취소. 채권은 뭐가 비밀일까? 채권 해제. 이 원안에 다 있어. 원안에 여기. 그러니까 보세요. 3편 채권 매매해서 무효 취소되지 않고 등기쳐서 소유권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편 채권은 유효를 전제로 들어간 뭐다? 해제. 총칙은 뭐다? 취소. 물권은 뭐다? 점유. 그 6글자에 뭐? 총칙은 가서 뭐 잡아 때리고, 취소 가서 막 공격하고, 채권은 해제를 가서 막 공격하고, 총칙은, 물권은 점유를 잘 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다 풀려요, 이게. 그리고 문제 자꾸 풀다 보면 저절로 암기되는 것들이 있을까 없을까? 수없이 저절로 암기가 돼. 문제 풀다 보면. 근데 이해할 것이 꼭 있다 없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해방된다고? 그때 해방 안 되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장짜리 놓고서 계속 노트장 찍고 나오고 찍고 나오고, 그러니까 기준이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책이 아니고 뭐다? 여기다 빈도수를 계속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책 한 권이야. 책 한 권은 뭐 한 거다, 이게? 압축해드려서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럼 가봅시다. 여기 점유물 반환 청구권 204조 있습니다. 몇 조? 네, 조문에 충실하시면 돼요. 점유의 회수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 낼 때는 점유물 반환 이렇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1항에 보시면은 점유자가 점유 못당한 때 침탈, 키워드가 침탈이야. 침탈당한 때 그 물건 반환 및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다. 네, 손해배상은 잘못이 있을 때 들어가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 반환자 앞에 점유물이 생략된 거예요. 반환 앞에 세 글자가 생략됐다. 뭐? 점유물. 그러면 204조 1항은 키워드가 침탈이죠. 그러면 침탈일 때는 204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침탈. 침탈 아니면 204조를 못 쓰겠죠. 그래서 이 침탈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기 니은에 보시면 사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사기 동그라미 하시고 파란 글자 있을 거예요. 침탈 니은 있죠? 거기 사기. 자, 그럼 여러분 사기가 어디서 나왔었어요? 총칙에서. 응? 여기 이 단독 허위 표시는 앞으로 제가 비단으로 고칠 거예요. 뭐라고? 단독은 뭐다? 비단. 비진위 표시 이꼬르 뭐다? 단독 허위 표시. 통정, 사고, 사기, 강박 있죠? 그럼 사기당해서 물건을 건네준 사람은 사기당했을 때는 사기를 모르죠? 건네줄 때 뺏긴 거예요? 뺏긴 건 아니에요. 사기당해서 물건을 건네줬으면 뺏긴 거다, 침탈이다, 침탈 아니다. 그것만 선택하세요. 네? 아니, 좋아서 줬잖아요. 나중에 사기를 이제 알게 되면 그때 열받겠지. 그럼 사기당한 상태에서 물건을 건네준 건 뭐는 아니다. 침탈은 아닙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는 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기준이 있잖아. 사기는 뭐가 아니다. 사기당해서 건네줄 때는 뺏긴 게 아니잖아요. 좋아서 줬잖아요. 그럼 사기를 알게 되면, 사기당해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3년, 사기를 당해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3년,
자신이 없어, 목소리에. 몇 년? 10년. 사기를 안 날로부터 10년, 3년? 3년. 그럼 계약한 날은 법률 행위한 날로부터 10년. 안 날은 멋있게 고친 말. 안 날. 취소할 수 있는 날이다. 추인할 수 있는 날이다. 그렇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그래서 따당땅내 뭐 하면? 취소하게 되면. 자, 소유권은 자동 복귀다, 말소 복귀다. A점 때 매매했다. B점 때 사기를 알았다. 그래서 뭐요?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안 날로부터 3년, 따당땅내 뭐 하게 되면? 취소했죠. 그 매매 계약이 확정 무효가 됐죠. 그러면 등기는 유효 등기가 된다, 무효 등기가 된다? 어느 게 편해? 머리 복잡해 굴리지 마시고 원인이 X면 등기도 뭐다? 이게 X가 됐으니까 이것도 뭐다? X. 그럼 소유는 자동 복귀, 말소 복귀? 자동 복귀. 그게 바로 상수형 경기. 그 기타 안에 있었습니다. 프린트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또 받은 적 없다고 또 발뺌해요. 그죠? 거기 등기 분료 맨 마지막에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등기 분료 기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 있다고요? 기타. 자동 복귀죠. 그럼 이제 침탈 상황 아니니까 점유물 반환은 못 던지고, 응? 소유물 반환으로 돌려받으면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뭐 논리가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사기 의사표시 건물을 명대해 준 것이라면 점유 회수의 소권 가진다고 할 수 없죠. 그럼 거기 사기자한테는 뭐라가 될까? 사기자한테는 몇 조는 안 되고 거기 204조 점유 회수는 안 되고 뭐가 아니니까 침탈이 아니니까 대신 소유물 반환으로 공격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1번 기초로 하는 뭐는 안 되고 반환은 안 되고 몇 번 기초로 하는 거 2번 기초로 하는 반환은 된다. 1번이 뭐죠 여기서? 점유권 반환은 안 되고 무슨 반환? 소유권 반환으로 돌려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랬어요? 그럼 도둑놈한테 어떡하면? 도둑놈은? 도둑은 뺏어간 거야, 도둑놈은. 그러니까 훔친 도둑한테는 뭐 하는 거야? 훔친 도둑한테는 침탈이니까 몇 조도 좋고 점유물 반환 통해서 돌려받아도 좋고 아니면 뭐 213조를 통해서도 돌려받아도 관계가 없다. 이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키워드가 침탈. 요것만 잘 기억하세요. 조문에 충실하세요. 그 다음에 204조 3항. 1항 청구권은 침탈 단날부터 몇 년? 1년. 만약에 도둑놈이 훔쳐가지고 몇 년 지났으면 1년 지났으면 몇 조 못 던져요? 네? 1년이 만약에 경과했으면 몇 조는 못 던져도 조문 그대로 가면 돼요. 이건 안 되고 몇 조를 통해서 213조를 통해서 돌려받으면 되겠죠. 그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그 1년은 법원에 소송 제기해야 되는 기간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파란 글자 무슨 기간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기간? 출소 기간이 있죠. 그러니까 239페이지는 두 가지야. 뭐하고 뭐 사기하고 뭐하고 출소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이제 점유물 방해 제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해 제거의 반대말은 뭘까? 그러니까 보세요. 가로 1번에 비교되는 것은 소유물 반환이고 2번 점유물 방해 제거에 비교되는 건 뭐다? 소유물 방해 제거고 또 점유물 방해 예방에 비교되는 건 뭐다?
소유물 뭐다? 방해 예방.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여기 한 장째 돌아가셔가지고 1번 점유권 기초로 하는 반환도 있고 1번 점유권 기초로 하는 방해 제거도 있고 1번 기초로 점유권 방해 예방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본권 대표 소유권도 반환이 있고 방해 제거가 있고 방해 예방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204조는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어요. 근데 소유물 반환은 그런 제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특히 204조 하나 잘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이제 242페이지 가세요. 네, 208조는 조문 자체가 시험거리니까 영역 표시해 두시고, 자, 208조 1항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뭐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 한 장짜리 보여요? 응? 그러면 본권 아닌 1번 기초로 하는 뭐하고 소와 본권 보이잖아요. 본권. 그럼 본권 대표는 뭐예요? 그러니까 본권 대표 2번 소유권 물청은 서로 뭐하지 않는다. 시험에 혹시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혹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럼 모를 때는 무조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거기다 목숨 거세요. 영향을 뭐하지 않는다? 조문은 99%가 전부 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답니다. 아셨어요? 모를 때 영향을 미친다가 아니고 뭐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여기 208조에서요,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죠. 보세요. 사기자, 유실물, 습득자, 도둑놈. 그럼 습득자도 뭐 하지 않았어요? 습득자도 뺏었어요? 안 뺏었어요? 아, 주웠어, 가서. 뺏은 거 아니잖아. 그럼 몇 점 못 던져. 근데 뭐라도 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서로 뭐 하지 않는다. 뭐 경우에 따른 2개 던질 수도 있고, 이거 못 던져도 이거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것이 위 것에 뭐 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여기 이제 세 가지 있는 거야. 뭐야? 사기자, 습득자, 도둑. 1번 소와 2번 소는 서로 뭐 하지 않는다. 보셨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거 보세요.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뭐 하지 못한다. 그냥 글자 그대로 읽으세요. 그러니까 1번에 소를 제기했죠. 그럼 뭐 가지고 재판해야 돼? 1번 점유권 가지고 재판해야 되지. 뭐 가지고? 본권 대표 2번 가지고 재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 뒤집어서 본권에 관한 2번의 소를 제기하면 뭐 가지고 재판해야 돼? 본권에 관한 2번 가지고 재판해야 되지. 몇 번 가지고? 1번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람은 자동 취득입니까? 등기 취득입니까? 또 까먹었어. 미등기 매수인, 정상 코스, 매매계약, 등기청권 가지고 등기해야 취득하죠. 이게 여의치가 않으면 점유, 취득시효, 등기청권 가지고 등기해야 취득하죠. 생각해보세요. 남의 토지에 깃발 걷고 20년 됐다고 해서 자동 취득하면 등기부상 소호자가 섭하지. 등기를 뭐 해야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매 등청 등기, 취시 등청 등기 전부 다 무슨 취득이 아니고 자동이 아니고 등기 취득이죠. 그럼 중간에 뭐가 하나 있으면 딱 좋아. 자동 취득이 있으면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다? 상수형 경기. 등기 취득, 자동 취득이죠.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 완성된 사람은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근데 자꾸 소유자가 자꾸 와서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 본권 대표 소유권 물청은 없죠. 등기 안 했으니까. 대신 본권 아닌 점유권은 있죠. 그럼 법원에다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을 던지면
판사가 뭐 가지고 재판해야 돼? 그 점유권 유무 가지고 재판해야 되지. 본권 대표 소유권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208조 1항 2항은 이 지문 자체가 통째로 떠서 시험 문제 자꾸 나오니까 잘 기억하라는 얘기야. 됐죠? 네, 그래서 우측에 확인 예제 1번 기출문제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1번. 점유권에 기인한 손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그러면 이 판을 맨날 본 사람들은 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맨날 저 물건 할 때 본권 대표 소유권, 본권 아닌 점유권 이렇게 연습했으면 1번 그냥 뭐 이해를 못하더라도 이 글자가 안 맞잖아 이게. 네, 그렇게 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소유권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권? 자, 251페이지 가세요. 자, 소유권 211조 가지고 몇 가지 보충 설명할게요. 소유권 내용이라고 돼 있죠. 물권 법정주의는 종류 강제 플러스 내용도 강제한다. 맞아요? 물권 법정주의는 종류 1, 2, 3, 4, 5, 6, 7, 8 민법전 8개 물권 종류만 강제합니까? 내용도 강제합니까? 내용도 강제하죠? 그죠? 그럼 아까 저당권은 점유가 안 들어온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소비대차 차차차 나오죠? 그때 소비대차 하게 되면 채권이 발생하죠? 채권 채무 발생하죠? 그래서 부동산 담보권이 저당권이죠? 부동산 담보권이 무슨 권? 그러니까 은행은 3편 채권 있으면서 2편 물권에 무슨 권? 저당권 갖고 있죠. 근데 그 목적 부동산을 점유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등기 반드시 등록돼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저당권은 뭘 갖지 않는다? 1번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당권자가 1번도 갖는 내용을 정하게 되면 내용 강제 위반하기 때문에 그것도 무효가 됩니다. 이랬어요? 그럼 또 고쳐져 갈게요. 소유권의 내용은 사용, 수익, 처분 있죠. 사용, 수익, 처분. 이때 사용, 수익권을 없애고 처분권만 있는 소유권 내용을 창설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에서 사용, 수익권 없고 처분권만 있는 소유권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제가 지금 모두 강제한다고 그랬지. 내용도 강제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어떤 소유권도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용, 수익, 처분 그 내용이 있어야 되지. 어떤 소유권 가니까 거기는 사용, 수익권 없고 처분권만 있는 소유권 내용을 창설하면 이 내용 강제 위반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뭐다? 무효가 됩니다. 모두 강제한다. 내용도 강제합니다. 그래서 사용, 수익 없고 처분권만 있는 소유권 내용 창설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모두 강제하고 종류 강제, 내용 강제. 됐죠? 쓸 거 없어요. 나중에 저절로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사용, 수익, 처분권 중에서 사용, 수익권을 주는 것이 바로 용익 물권입니다. 용익 있잖아. 용이 뭐요? 아니, 사용할 때 용자고 이게 뭐요? 수익할 때 익자라고. 근데 쓰면 정신 못 쓰라는데 이 글자 이해됐어요? 사용 수익권 준 게 무슨 물건? 용익 물건. 그러면 처분권 준 게 뭘까? 아니고 용익 물건 밑에 뭐 있어요? 탐험물건이 더 있어? 그러니까 때려잡는 거야. 아, 사용 수익권 준 게 뭐고? 용익이고 처분권 준 게 뭐다? 그러니까 소유자는 소유물을 팔아서
팔아서 매매 대금으로 환산할 수 있죠. 근데 안 팔리면 어떻게 해? 토지 같은 경우. 아니, 토지를 은행에 담보 제공해서 대출받지 않나? 담보 대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은행한테는 뭐 준 거다? 처분권을 맡긴 거야. 그래서 은행 채권, 저당권 갖고 있다가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채권을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무슨 권이 있다? 경매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 줬다? 처분권 준 거다. 그런 얘기야. 그럼 또 물어볼게. 유치권자는 경매권이 있을까 없을까? 응? 아니, 카센터 주인 수리비 채권이 있어서 유치권 있잖아요. 아, 채무자는 안 갚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채권을 회수될 거 아니에요. 아니, 맨날 점유하다가 죽으려고? 아니, 돈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한다? 경매 지분을 수가 있는 거야. 유치권자도 뭐가 있다? 처분권 준 거야. 경매권이 있다 이야기예요. 단 우선 변제권은 인정 안 해줘. 그러니까 유치권 갖고 있는 그 부동산에 우선 변제권이 더덕더덕 붙어 있으면 유치권자는 그냥 뭐 하고 있는 게 낫다? 그냥 개기고 있는 게 제일 나아. 근데 만약에 우선 변제권이 없는 그런 부동산이라면 경매에서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무슨 권이 있다? 왜 경매권이 있다? 211조에서 처분권이 같기 때문에 유치권자 경매할 처분권이 있지요. 저당권자도 경매 처분권이 있죠. 그게 어디서 왔어요? 211조에서 왔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헛발질 한다니까. 헝해내고서 해서 의미도 없는 거 헛발질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 사용 수익권 준 게 무슨 물건이고 용익 물건이고 처분권 준 게 뭐다? 담보 물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처분권 무슨 권이 있다? 경매권 하셨다. 근데 무슨 변제가 없어? 무슨 변제가 없어. 무슨 권은? 유치권은. 응? 그래서 또 쓰지 마. 거기다 또 뭐 쓰고 있어. 오늘 프린트 있다가 유치권 가면 거기에 다 나와. 응? 무슨 권이 있다? 처분권 가지고 왔다. 누가? 유치권. 그 무슨 권이 있다? 경매권이 있다. 근데 뭐가 없다? 우선 면제권. 저당권자는 뭐도 있고 경매도 있고 뭐도 하지 않으니까 점유도 하지 않으니까 무슨 변제도 줘야 돼. 유치권은 뭐가 생명이다? 1번 점유가 생명이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소유자의 처분권이었으니까 무슨 권은 있으나 경매권이 있는데 뭐가 없다? 우선 면제권 없고 저당권자도 무슨 권이 있는데 경매권이 있고 뭐도 있다? 우선 면제도 있다. 두 가지겠어요. 소유권 내용 변경 창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용 수익 관계 무슨 권이고 용이고 처분권 관계 뭐다? 이게 담보물권자들은 전부 다 무슨 권이 있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무슨 권이 있다? 경매권이 있다. 단 입장권이 있는가 없는 건 별개 문제예요. 됐죠? 네, 그거 하나 설명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 가서 이제 따질 것이 뭐가 있냐면은 네, 254페이지. 타이틀 제목이 뭐죠? 주의 토지 뭐다? 통행권. 자, 요거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머릿속에 이거 기억하면 딱 좋아요. 맹지를 사서. 뭐 사서? 통행 방법이 뭐가 있을까? 두 문제짜리 한번 찾아볼게요. 맹지에서 뭐 하는 방법? 가장 좋은 것은 뭘까? 서로 협의해 보는 거예요. 뭘 본다? 협의하면 뭐 여러분들? 협의하면 뭐 자동차 도로의 폭도 허락받을 수 있겠네. 그렇죠? 근데 협의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돼? 끝까지 안 해주면
아니, 헬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법원에다가 청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있어요? 뭐, 이번에 뭐 LH 어떤 직원이 뭐 사서? 맹지 사가지고, 곧 거기가 뭐가 된다? 뭐 도로가 난다든지 해가지고 뭐야? 보상받아가지고 큰 수익 올렸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은 아직 남아있는 게 뭐다? 부동산이야. 욕하면서도 뭐다? 그래도 부동산에서 그래도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평생 월급 받아가지고 50만 원씩 저축돼요? 50만 원 저축해가지고 1년이 얼마예요? 600, 10년은 모아야지 얼마야? 에? 그럼 부동산 가격은 뭐 가격은 퍽퍽 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고 싶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요즘 뭐 규제가 강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살 수 있어 못 사? 못 사죠. 그런데 이런 거 사건 터지니까 화가 나잖아. 여러분 지금 뭐 공부하고 있어요? 네? 아니 부동산 공부하고 있잖아. 그럼 중개업자들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흐름들을 잘 알까 모를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하시면 나중에 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접촉을 해놔야 돼요. 왜? 많은 정보가 뭐예요?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땐 가짜도 있지만 어쨌든 정확한 정보를 선택하셔가지고 빨리빨리 가서 뭐 한다? 움직여야 돼. 근데 공부 많은 사람들은 하도 머리 굴려가지고 돈을 못 벌어. 왜?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따지다 보니까 뭐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돈 버는 어떤 사람이다? 아주 단순한 사람들이야. 느낌상 이틈들 팍 찔린 사람들. 자, 협의해본다. 안 되면 어디로 간다? 자, 협의할 때. 자, 저기 8개 물건 중에서 4글자 골라봐요. 지역권이 4글자예요? 4글자? 그렇지, 4글자가 용익 물건하고 무슨 물건이 있어요? 그렇지, 협의해보는 게 뭐다? 용익 물건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용익 물건 가서 쓰는 게 뭐냐면, 네, 통행지역권이라는 말을 나중에 쓰면 돼. 무슨 건? 무슨 지역권? 네. 자, 타인 토지를, 무슨 토지를? 자기 토지 뭐다? 편익에 이용한다. 편익이 뭘까? 지금은 통행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무슨 지역권? 자, 이게 여의치가 않으면 이제 어려운 말 쓸게요. 상린관계. 무슨 관계? 서로 상자 상린관계 들어가서 거기 나오는 단어. 주의, 토지 뭐다? 통행권. 무슨 통행권이요? 주의, 토지 뭐다? 통행권을 통해서 통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같이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뭐하고? 용익 물건의 뭐다? 무슨 지역권? 통행지역권. 안 되면 상린관계에 들어가서 뭐다? 주의, 토지, 통행권. 그러니까 여기는 협의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협의했으니까 서로 별이 마주쳐서 합의 플러스 가서 등기해야 되겠네. 그죠? 이쪽은 합의한 거 아니잖아요. 무슨 사항이 아니다 이거는. 합의한 적도 없죠. 그래서 무슨 사항도 아니야 이건. 등기 사항도 아니야. 그러면 이 통행하는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통행 당하는 사람은 별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 길이 맹지 통해서 일로 나갈 때, 길 나갈 때, 그럼 남의 길을 통행할 때 이 폭이, 네? 이 당하는 사람 쪽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톡은 도로의 폭이 장래 하면 안 되겠죠. 현재 통행에 맞춰 들어가죠. 장래 여기다 아파트 만드는 거니까 여기다 아파트 맞게끔 뭐요? 네? 통행로 달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또
건축법이 요구하는 도로의 폭 일치시키 달하면 될까 안 될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피해가 가장 적은 장소 방법을 뭐 할 것? 선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할 때 유상일까 무상일까? 응? 서로 아는 처지야 모르는 처지야? 모르시면 당연히 뭐다 이거? 유상으로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유상 뭐라고? 자, 그런데 이게 아니고 만약에 토지가 분할되는 경우 있죠? 네? 토지를 사가지고 둘이 공유를 하다가 뭐 하다가 갑을이 공유하다가 이렇게 공유하다가 토지가 분할이 되는데 이렇게 혹시 분할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서로 아는 처지야 모르는 처지야. 이거 토지가 뭐가 됐을 때는 분할됐을 때는 서로 아는 처지죠. 그러니까 유상이다 무상이다. 응? 이때 뭐일 것이다? 무상일 것이다. 아셨어요? 그지? 그 조문이 두 개가 거기 있는 겁니다. 몇 조하고 몇 조? 응? 219조하고 220조. 한 문제 내기 딱 좋으니까 문제 나면 절대 틀리지 마세요. 그래서 원칙은 뭐가 되고 유상. 자, 체킹해 봅시다. 255페이지에 3번의 기억, 현재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 니은 건축법 일치시킬 필요 없겠죠? 그래서 건축법은 일치시키는 도로의 폭 인정할 이유가 없죠. 만약에 이게 인정되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빨리 가서 맹지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거 있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4번 원칙 뭐라고 돼 있어요? 유상입니다. 자, 원칙의 니은 체킹하시고 주2 토지 통행권은 그 통행권자로 하여금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통행권자 허락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손해보상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느낌상은 있는 것처럼 느끼죠. 자, 유상일 때 갑을 대가 보상해야 되겠죠. 근데 을로부터 허락받아서 통행하는 자한테 뭐 한다? 보상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세요? 튕겨져 나간 사람한테는 돈 달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자기들끼리만 유상해요. 튕겨져 나간 사람한테 돈 달라면 안 돼요. 자, 같이 또 묶어서 기억합시다. 다음 페이지. 네. 예외, 무상 통행권 있죠? 분할됐을 때는 서로 아는 처지, 모르는 처지. 아는 처지니까 뭐예요? 무상이지 뭐. 근데 저기 파란 글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 당사자세에서만 적용되고, 자, 그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 특정 승객한테는 뭐 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아이고, 튕겨져 나간 사람은 무상 아니네. 무상 요구할 수 없죠? 아까도 유상도 그들만 유상이고 무상도 그들만 무상. 네, 천천히 하세요. 당하지 마시고. 네, 아까 유상 그들만입니다. 갑을 튕겨져 나간 사람한테 보상 요구할 수가 없다. 유상 무상이죠. 분할 무상이죠. 튕겨 나간 사람한테는 돈 달라 할 수 있겠네. 한꺼번에 기억해. 판례를 두 가지를. 유상 튕겨 사람 돈 달라면 안 돼요. 무상 튕겨 나간 사람한테는 돈 달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상 무상 그들만의 리그야. 됐어요? 자, 한 문제 절대 틀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취득 시작하겠습니다. 262쪽 가세요. 245조 몇 조요? 시험에 꼭 나오죠. 245조 점유 취득시효
자, 이것 1월 달에도 5원칙 가지고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몇 원칙이요? 자,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책 볼게요. 자,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자, 1980년대에 점유를 합니다. 몇 년을, 20년 다음 몇 년이죠? 응? 2000년이 되면은 을한테는 뭐가 완성된다? 점유를 해왔죠. 무슨 시효? 점유 취득시효. 그죠? 그러면 완성됐습니다. 완성된 이유가 뭘까요? 이 등기된 갑이 한 번도 야단을 안 쳤다는 얘기예요. 뭐 하지 않았다? 야단 치지 않았다는 것은 한 번도 중단시키지 않았다. 자, 여기 한 장짜리 보시면은 맨 밑에 물권적 청권 있죠.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그럼 저 사람은 2번 가지고, 몇 번 가지고? 2번 본권 대표 수익권 가지고 가서 토지 내놔. 또 여기 건물 철거 뭐 요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단 한 번도 안 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갑한테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등기되어 있고 아직 뭘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무슨 권이 있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아직 소유자 아니죠. 그러니까 이 등청은 채권적입니까? 물권적입니까? 2편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3편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아직 소유자가 아니잖아. 소유권 취득하면 물권을 취득했잖아. 아직 무슨 자가 아니니까. 채권적 청구권. 그럼 이 사람은 뭐는 없어요? 아직 뭐 하기 전까지는. 이 을은 뭐는 없어요? 본권. 대표 소유권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현재 뭐 하고 있다? 본권 아닌 점유권은 있죠. 근데 여기서 취득세가 완성되면 을한테는 점유할 권리가 생긴다. 이렇게 들어가요. 뭐 할 권리? 점유할 권리가 뭐한다? 생긴다. 조심할 것은 뭐는 아니에요. 본권 대표 무슨 권은 없지만 점유할 권리는 생긴 겁니다. 따라서 갑이 자신이 아무리 무슨 자를 할지라도 본권 대표 소할지라도 갑은 을한테 자 소유물 그죠? 자 반환 청구권 자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하세요. 응?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뭐 할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혹시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이 점유할 권리 가지고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또 열받으니까 20년 이상 동안 점유로 인한 오랜 점유했죠? 자, 부당 이득. 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해놨잖아 지금 여기. 언제 해야 돼 이런 걸 그러려면 몇 년 되기 전에 얘가 완성되기 전에 가서 공격해야 되지. 뭐가 됐으면 완성되면 여기 뭐 할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쪽은 소유물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고 점유로 인한 그동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1원칙. 몇 원칙? 1원칙. 자, 두 번째 갑니다. 주인이 혹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가 바뀔 수 있다고요? 자,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을이 1980년 점유를 합니다. 혹시 주인 바뀔 수도 있죠. 에? 혹시 자 여기 A가 1999년에 등기를 해갑니다. 뭐 해간다고? 등기했는데 갑도 뭐 하지 않았고 야단치지 않았고 얘도 사놓고 또 뭘 하잖아요. 야단치지 않아가지고 몇 년 되면 그럼 몇 년이 결국은 똑같아요. 몇 년도가 되면 2000년도 되면 을한테 뭐가 완성된다? 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죠.
그럼 무슨 과?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그럼 이 A도 잘못이 있다는 얘기네, 지금. 그죠? A가 뭐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응?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야 되겠지. 아니, 얘한테. 이 사람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 얘가 없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고, 있다가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잘못 있으니까. 그럼 이거 완성 전이에요? 완성 후야? 응? 아니, A가 언제 나타난 거예요? 완성 전. 소유자 바뀌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토지 만약에 이거 300억 주고 샀는데 1년 뒤에 누가 나타나면 완성되면 이 300억 날아가는 거예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서 가서 확인해야 돼. 임장활동 해가지고 점유하는 자가 있으면 그 점유가 무엇이 왔는지 확인해야 된다니까. 완성 전 주인 바뀌었죠.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다. 누가 잘못 있으니까 A한테 잘못 있다 이 이야기예요. 아시세요? 자, 이게 아니고 만약에 A도 이제 열받으니까 B한테 팔아먹고 도망갈 수도 있겠지. 그럼 B는 완성 후입니까? 완성 전입니까? 응? 완성 후죠. 후. 누가 가서 먼저 등기했다? B가 등기했어. 뭐에 통해서? 매매. 그럼 이 사람은 186조 등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뭘 하지 못했어? 등기 못했네. 그럼 누가 이겨요? B가 이기지. 그럼 B한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이때는 없다가 되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열받아, 열안받아. 아니, 완성 전이면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있었는데, 주장할 수 있었는데, 완성 후 먼저 뭐 한 사람한테는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 A한테 다 뭐까지 했는데, 에? 입증까지 다 마쳤는데, 저 A가 먹고 튀는 거 아니에요? 소송까지 제기해서 꼭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A가 먹고 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입증까지 했는데 만약에 A가 팔아먹었을 때, 에? 이 을은 자 골라보세요. 첫 번째 채무 불이행.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라는 손해배상. B 불법행위 손해배상. 자, 어느 거 선택하는 게 맞을까? 응?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B 불법행위 손해배상. 하나 찍어보세요. 응? 힘드신 분 찍기 위해서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어디 나옵니까? 한 장짜리 보세요. 채무 불이행 어디 있어요? 맨 위에 보면 3편, 채권, 15가지 계약 분류 쭉쭉쭉 그 밑에 채무불이행 나오죠? 이행지체, 이행불능,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나오죠? 그럼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은 언제 쓰는 거예요? 둘이 계약을 했을 때 쓰는 용어 아니에요? 둘이 뭐 계약했나? 이거 둘이 뭐 한 거 아니에요? 계약한 것이 아니지. 그냥 점유로 인한 등청이죠. 이게 매매 계약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가능하겠지. 근데 뭐 한 적이 없어. 계약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단어를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채무불이행 단어가 얼마나 큰 용어인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해제보다도 더 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맨날 밑에서 놀아, 뭐, 해제, 뭐, 이런 거, 찝찝, 놀아 놀면 한 번에 끝나는데. 중개할 때 100억대 재산을 중개하는 게 나아. 지금 맨날 저 임대차 그거 맨날 하는 게 나아.
임대차는 발품 팔아야 돼. 이 집도 막 정신없어. 즉 1억, 여러분 10억대 중개가 나야 100억대가 나. 1000억대가 나, 10억이나. 왜 못 살아? 사람, 인생 모르는 거요. 우연히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게 뭐냐면, 사람 만나서 상처받을 수도 있죠. 그 사람 안 만날 수도 있어. 근데 결국 사람을 만나서 상처를 치유를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상처받았으면요, 그냥 수업료다 생각하세요. 뭐라고? 수업료다. 손해 받치면 나중에 나도 또 뭐야? 다시 또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큰 걸 노리란 말이에요. 용어도, 그럼 용어 중에서도 큰 용어가 중간 장개 있죠. 용어도, 그러면 여러분들 큰 용어가 어디 있을까? 목차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맨날, 목차 오늘 보셨어요? 이번 시험에 꼭 해가고 싶어요? 그럼 벽에다 뭐 적어놓고, 목차 적어놓고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보면 내가 분명히 합격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읽어 안 읽어? 벽에 붙어있지도 않을지도 몰라. 그거 좋은 얘기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좋은 얘기 발표에다 붙여놓고 하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맨날 뭐 하다 가는 거예요. 맨날 생각하다가 뒤돌아보니까 뭐 인생은 꿈이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생각하지 말고 뭐 하세요? 움직이라고 뭐 하라고. 할까 말까 할 때는 뭐야? 질르세요. 왜? 해놓고 나서 아니면 그래도 해봤잖아. 근데 하지도 않고 지나면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그때 할걸. 지금 공부 잘하고 있는 거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공부할까 말까 하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요? 무슨 단어 쓰면 안 되고 이거 쓰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채무불이행은 계약상 채권 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계약상. 근데 이건 계약한 것이 아니잖아요. 뭐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단어 쓰면 안 되고, 이 단어 쓰면 안 되고, 뭐다? 불법행위 무슨 배상? 여러분, 운전하다 뭐로 사람 쳤어. 채무불이행은 아니잖아요. 불법행위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에요.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비가 만약에, 혹시 적극가담이란 말이 나오면, 뭐가 나오면? 이거는 무효가 됩니다. 뭐 된다고요? 적극가담? 어디서 봤더라? 적극가담, 이중매매 제목은 떠오르죠? 적극가담, 이중매매는 어디서 놀았어요? 10가지 중에서. 적법성, 타당성. 하나, 둘, 셋. 적법성, 타당성. 하나, 둘, 셋. 정답은 타당성. 적법성 대표는 허가지역 중생등기를 기억하기. 논두랑 찍으세요. 뭐라고요? 적법성 가장 대표는 뭐다? 허가지역 중간 생략등기. 타당성 대표는 뭐다? 적극가담 이중매매. 제목만 알고 위치만 알아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전부 다 목차 싸움이야. 그래서 제가 목차 맨날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특히 공법 공부하실 때. 무슨 법률을 공부하는지 알고 공부하라고 제가 얘기하죠. 근데 무슨 법률인지 모르고 맨날 가서 뭐 외우고 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건지 저건지 알 길이. 이게 이 법인가 저 법인가 왔다 갔다 해. 그런 얘기를 제가 왜 할까? 저도 합격자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밑에는 얘기 안 할게요. 웃을까봐 얘기 안 하고. 어쨌든 무슨 가담 나왔다? 어디 소속? 그 적법성의 대표가 뭐다? 허가지역 중생등기. 커팅했으니까 못 쓰죠? 일부러 불편하러 하는 거예요. 왜? 그냥 쓰기 시작하면 지금 새카말 거 아니에요?
시작하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허가지역 중생등기는 어디다? 그러면 이건 무효가 되죠. 그럼 이게 불법 원인급여. 10가지 중에서 타당성만 무슨 급여예요? 나머지 건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죠. 불법 원인급여 아니다. 긍정문으로 고치세요. 불법 원인급여 아니다. 긍정문 고치면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다. 불법 원인급여이다. 부정문으로 고치세요.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없다. 자, 이 사람이 알고 샀어요. B가. 알고 샀습니다. 유효일까? 무효일까? 눈앞에 보고도 답을 못한다니까. 유효, 무효? 유효라니까. 무슨 가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말로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적극 가담이란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유효한 겁니다. 아시세요? 잠시 과거로 돌아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뭐다? 이제 이게 순차로 합니다. 뭐라고요? 순차 전 있고 순차 후에 없답니다. 이랬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이 등기된 연도가 예? 만약에 2005년이라고 합시다. 몇 년이요? 자, 이 등기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예? 2차 취득시효도 뭐하다는 거? 가능합니다. 혹시 또 B가 등기해놓고 또 얘가 또 뭐 하지 않아요? 얘가 또 야단 안 쳐. 여기 있는 사람 특징이 뭐야 전부 다? 등기부상만 계속 소유자지 한 번도 현장을 안 가보는 사람이죠. 이래가지고 다시 또 몇 년이 지나면 자, 20년 지나면 몇 년일까? 2025년이죠. 이때 뭐가 또 완성돼요? 완성되죠? 그러면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요? 있습니다. 아셨어요? 무슨 시효? 2차 취득시효도 뭐하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을은 계속 뭐하는 사람이야? 계속 점유하는 사람 아니야? 저쪽에 있는 사람은 등기만 해놓고 한 번도 안 오는 사람이지. 그럼 현재 연료가 몇 년도야? 2021년이죠. 을이 근데 이제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죽을 병가 생겼어. 앞으로 몇 년을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식한테 뭐 하고 싶어? 그러니까 죽기 전에 다 끝내고 가고 싶으니까. 병원에서 계속 고민하는 거야. 야, 이거 25년까지 못 사는데, 이거 어떡할까? 갑자기 고민해서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온 거예요. 갑자기 병원에서 환자복 입고 뛰어나갑니다. 2021년 현재, 여기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미쳤어, 이 사람 지금? 미친 거야. 그렇고, 그러면 21년이 완성점이면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 어디가 출발점이어야 돼요? 응? 2001년이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출발연도 아니에요. 그럼 완성된 거 맞죠? 역산하면 여기가 맞죠? 그래서 완성됐으니까 뭐 해달라? 등기해달라고 와서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B가 뭐라고 그래요? 병원에 계시더니 약간 이상이 있다가 보는 거죠. B의 주장입니다. 역산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순차로 계산해야 된다. 순차 계산하면 언제가 완성점이에요? 25년이 완성점 아닙니까? 이쪽은 계속 뭐 하겠다? 역산하겠다는 얘기지. 그 법원에 누가 소송 제기할까? 을이 할까요? 저 B가 할까? 을이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 판사입니다. 누구 편 들어줘야 돼요? 응?
B야 아니면 죽을 뿐이야? 네, B가 맞습니다. 이렇게 소유자 뭐가 있으면 변동이 있으면 순차로 계산해야 되지. 예? 함부로 뭐 하지 말아라. 역산하면 안 된다. 단 등기 명의자 변동이 아무도 없으면 순차해도 갑이고 역산해도 갑이죠. 그죠? 자, 손 흔드세요. 이렇게. 이게 뭐다? 알로하입니다. 뭐라고요? 하와이 인사법이면 뭐라고? 1차, 2차입니다. 뭐라고? 1차, 2차입니다. 1차는 완성자, 등기자죠. 등기자는 완성자한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요구할 수도 없고 뭐다?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가 없었죠. 등기자, 완성자한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순차 전 주인 바뀌었을 때. 순차 전 소유자 바뀌었지.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죠. 순차 전 있고. 이원칙입니다. 몇 원칙? 세 번째는 순차 후 주인 바뀌었지. 얘가 먼저 등기해 갔잖아. 없다. 그 V자가 뭐다? 순차 전 있고 순차 후에 없다. 그러면 4원칙은 뭐냐? 함부로 역주행하지 말아라. 순차로 계산해야 되지 아무데나 완성점 잡아서 역산해서 기산점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함부로 뭐 하지 말아라. 역산하지 말아라. 언제 역산할 수 있다? 등기 명의자 변동이 없다면. 그리고 2차 취득시효도 뭐하다? 가능하다. 몇 원칙? 5원칙. 지금부터 체킹해놓고 들어가겠습니다. 264페이지 가세요. 점유 취득시효 5원칙 가지고 변겨내면 됩니다. 자, 그림에 있죠. 자, 1980년 돼 있고요. 2000년 완성됐죠. 그죠? 그 다음에 2001년 뭐가 됐을까? 등기 이전이 있죠. 그럼 아까 얘기했습니다. 순차로 뭐 해야 되지? 응? 순차로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의 A는 뭐냐면 함부로 뭐 하지 말아라. 역주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4원칙입니다. 몇 원칙이요? 그래서 니은 A, 판례는 원칙적으로 취득시효의 기산점, 출발점은 시효 기초가 되는 점유가 시작된 때를 기산점으로 해야 되고요. 그 시이익을 받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적당한 시기를 선택해서 시효 기산점을 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함부로 뭐 하지 말아라. 역주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B, 다만 취득시효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 명의자가 뭐하면 이때는 순차도 좋고 역산도 좋다는 얘기죠. 원칙은 순차로 내려와서 계산해야 되지 뭐 하지 마세요. 함부로 역주행하지 말라는 얘기죠. 언제 역주행할 수 있어요? 아무도 변동이 없으면 역주행할 수 있겠죠? 이게 몇 원칙? 4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측에 그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니은하고 뭐가 있어요? 디귿 있죠? 니은 제목은 뭐예요? 취득시효 완성 전 등기 명의는 변경됐죠? 취득시효 기간 만료 전 등기 명의를 넘겨받은 시효 완성 당시 등기 명의돼서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이게 2원칙이죠. 순차 전 있고 밑에 그림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등기 명의자가 바뀌었죠. 그자한테는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고요. 문장과 맞춰가면서 아,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느끼셔야 돼. 이게 뭐다? 순차 후회 없다. 그러니까 앞에 기산점이 먼저가 아니죠. 순차 전 있고 순차 후에 없다고 돼 있는데 함부로 역산하게 되면 순차 전후가 다 깨져버리잖아. 이랬어요? 자,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맨 꼭대기 A.
2차 취득시효. 무슨 시효? 등기 명인이 변경된 2001년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이때 새로 2차 점유 취득시효가 뭐가 돼서? 또 취득시간 경과 전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변경됐죠. 그럼 그자한테는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있다. 그럼 이것도 2차 순차 전 있고 순차 후에 없다. 순차 전이죠. 아까 1차 완성 전이었고 이거는 2차 완성 전이죠. 똑같은 논리야. 무슨 시효도 가능하다? 2차. 자, 그 다음에 이제 C번을 보세요. C. 이러한 경우에도 갑과 예세는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가 없으므로 무슨 책임? 채무불이행 문제되지 않죠. 채무불이행 언제 쓰요? 채무불이행은 아니 계약을 해가지고 채권 채무 관계가 효력이 4번이 됐을 때 그때 쓰는 용어가 뭐야? 채무불이행 아닙니까? 이건 취득시효 완성된 효과지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밑으로 가면은 거기 파란 글자 바로 들어갈게요. 뭐라고 됐어요?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처분한 경우에는 무슨 행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아닙니다. 뭐라? 불법행위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나 팁 드린 거고요. 다음에 쭉쭉 넘기세요. 271페이지 가세요. 자, 등기 전 효과 동그라미 1번 있죠? 영역 표시하고 이게 일원칙입니다. 취득시효 기간 만료된 경우 등기를 이전하지 않았다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생겼죠. 본권 대표 소유권 없어요. 본권 아닌 점유권 있어요. 그렇지만 점유할 권리는 생겼죠. 따라서 등기 명의인은 완성자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 뭐 할 수 없고 행사할 수 없고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행사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몇 원칙 가지고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점유 치다하면 손 딱 들고 흔들면서 시험 보는 거야. 아니 시험 다른 거 없어요. 계속 문제 나올 거니까 이 5가지 원칙 안에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뭐다 이제 보면서 이제 첨부하시면 돼. 1원칙, 2원칙, 순차 전 있고 순차 후에 없다. 그러니까 순차로 계산해야 되지. 함부로 역산하지 말아라. 언제 역산할 수 있어? 등기 명의자 변동 없으면 몇 원칙 가지고? 5원칙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셨어요? 점유 취득 시효는 100% 나옵니다. 아셨어요? 네,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